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12번째 주제 고객에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마케팅 조직을 활용하고 조직의 역량을 레버리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혹시 마케팅 리더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연말이어서 아마 불가능했을지라고 보여지는데 새해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리캡을 드리면 우리의 협업의 크기만큼 결과는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렸고, 마케팅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3가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일즈 리더,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케팅 팀이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세일즈 리더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마케팅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세일즈 조직의 지원 부서, 세일즈 팀들이 하기 힘든 허들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케팅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과가 안 좋으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마케팅을 비난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했죠.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영업을 하는 분이든 비즈니스 리더든 마케팅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셔라. 그리고 적어도 마케팅에서 15%에서 20% 이상의 리드를 마케팅에서 가져오길 바라는 리더라면 2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의 시간이라도 마케팅 시간을 보내라. 공부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한번 마케팅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반영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3가지를 말씀드렸죠. 참석자를 명확히 정해라, 정교화해라, 그 다음에 논의할 템플릿을 정해서 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께의 2번째 꼭지인 디지털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세일즈 조직에서 지금도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아마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작할 거예요. 또는 SNS라는 말에 익숙하실 겁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 다음 회사의 규모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영업 활동을, 영업 성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디지털 관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주제는 뭡니까? 고객과의 관계, 고객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 측면에서의 디지털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영업을 얘기할 때 영업이 아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을 드릴 때 이 차트를 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일즈가 시장에 대한 분석, 고객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기회관리, 성과관리를 흘러가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은 전부 도외시하고 뒷부분만 쳐다보니까 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프로세스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이건 디지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적 관리를 하고 성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는 AI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있지만 이것들은 다 뭐냐? 성과와 결과를 관리하는데 디지털 프로세스로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디지털로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라는 기껏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또는 다른 어떤 소셜 툴을 쓰면서 이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디지털을 모두의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편협적으로 보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싶은 디지털의 주제는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고객의 접점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영업 성과를 디지털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화 시킬 것이냐라는 것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NS나
또는 디지털에 의한 시스템 프로세스의 관리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방대한 영역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고객 관리 측면에서 보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디지털을 간단히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B2B 세일즈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제가 5가지 꼭지를 한번 공유해 보죠.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또는 어떤 여러분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 계획을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하죠. 흔히 검색 엔진을 쓰든지 또는 동영상을 검색하든지 자료를 취합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나의 자료화하죠. 흔히 컨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고객을 분석할 때도 그렇고 경쟁 관계를 분석할 때도 그렇고 시장을 분석한 데도 그렇고 우리와 같은 동일 산업에 활동하는 경쟁자 또는 시장의 동향을 취합할 때도 필요하죠. 이걸 첫 번째 스텝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취합된 자료들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리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내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간략하게 정리된 게 무엇일까? 이런 것을 디지털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해봐라.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페이지 또는 5분 동안 떠드는 것보다 단 2줄로 4차 산업혁명을 정리해봐라. 여러분들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과거 같은 문장을 쓰고 가다듬겠지만 요새는 간략한 정의를 찾아볼 수도 있죠. 심플리파이 한다는 거죠. 아까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전체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순화시키는 과정도 거치겠죠. 또 어떨 때 쓰겠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 디지털을 활용하죠. 흔히 사례를 분석한다든지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고객과 어떤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가봐야 됐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알았지만 요새는 그렇습니까? 가보지 않아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죠. 인사이트죠. 이노베이션이죠. 이것이 세 번째 디지털을 통해서 얻는 꼭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런 일도 많이 하죠. 내가 어떤 걸 정리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가다듬을 수 없을까?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할 수 없을까? 이런 보완적인, 보충하는 영어로는 enrich하죠.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디지털 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소통이죠. 딜리버리 하는데,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나의 내용을 공유하는 데 많이 쓰죠. 그래서 디지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또는 딜리버리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디지털의 5가지 도메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컨버지한다. 수집하고 취합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지식과 생각을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정리한다. 심플리파이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혁신 또는 통찰력을 갖고 오는데도 디지털의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더 보완할 때도 쓴다. 마지막으로 소통한다. 이 5가지 도메인이 B2B 세일즈에 있는 우리가 디지털을 쳐다봐야 될 디지털을 하는 범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B2B의 세일즈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측면에 5가지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제안하는 우리가 흔히 6하원칙 5W1H를 얘기하지만 디지털 컨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3W를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전략을 짜거나 또는 고객을 컨택하거나 디지털을 활용할 때 3W를 제일 먼저 생각해라. 저는 첫 번째,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what부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하던, 어떤 계획을 논의하던, 어떤 플레이를 하던 항상 첫 번째가 뭡니까? what이 명확해야 되죠. 나는 뭘 하려고 디지털을 하는 거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뭡니까? 왜 하지? why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디지털 전략을 수행하고 무슨 디지털 활동을 할 때, 디지털 레버리지 할 때 난 이것을 왜 하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 why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디지털은 나는 누구랑 하려고 하는 것이냐? who를 생각해야 됩니다. 디지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고객은 누군가? 고객이 하나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고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고객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거냐. 이 3가지가 점검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 관리, 디지털 측면에서 부터 3W를 얘기했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누구랑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먼저 생각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우선 세 번째 말씀드렸던 누군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죠. 제가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흔히 B2B 매트릭스라고 2x2 차트를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인 세그먼테이션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디지털에 대한 여러분들 고객을 세그먼테이션 할 때 똑같은 방법 한번 해볼까요? 세로축은 뭐로 할까요? 세로축은 과연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디지털에 친숙한 고객인가? 아니면 디지털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인가? 나눠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관계가 원활하고 편한 고객이 있겠고 우리와 관계가 열려있지 않아서 서먹서먹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연락하기도 어려운 고객이 존재하겠죠. 그럼 일상화는 디지털을 잘 활용하면서도 우리와 관계가 좋은 고객이 될 거고, 이상화는 디지털을 잘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고객, 다시 말하면 경쟁사의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삼상화는 마찬가지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고객이 아닌데, 사상화는 우리의 고객이지만 디지털 쓰지 않은 고객. 여러분들 어디부터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디지털을 활용하고 익숙한 고객부터 고민해야 되겠죠. 디지털 셉이라고 말씀드리는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커버리지 하려고 하는 고객들 중에 그런 고객이 누구냐? 반면에 여러분들 고객이든 여러분들 고객 관계 아닌 서먹서먹한 관계이든 디지털하고 담을 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디지털 하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차트를 말씀드리죠. 저랑 한 15년째 만나고 있는 저의 사회 선배이시고 회사의 대표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모바일 전화기를 바꾸십니다. 이분은 흔히 얘기하는 톡도 안 씁니다. 그냥 메시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만 쓰는 정도인데 매번 새로운 전화기가 나오면 전화기를 바꾸죠.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제 이러한 카카오톡을 한번 쓰셔서 이쪽에서 소통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한 일주일 동안 대답이 없습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보내면 1분도 안 걸리는데 카카오톡을 보내면 일주일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지나고 난데 이분이 저한테 온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제 지금 봤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어떠세요? 제 고객분인데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는 소셜을 안 씁니다. 여러 가지 좀 제 취향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소셜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이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십니다. 이 대표 지금 당신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가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아이디를 잊어버렸어요? 설명을 막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고객이 계십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분이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디지털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카카오톡도 안 쓰고 메시지만 쓰시는 CEO분과 이쪽에 디지털에 완전히 앞서가 있는 고객 C레벨과 여러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고객과 디지털 한다고 했을 때 아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소통할 수 있는 열려있는 준비되어 있는 고객을 먼저 하라라는 거죠. 그럼 아까 차트에서 여러분들 누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상안이죠. 여러분들과 고객 관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편한 관계인데 디지털 적극적으로 쓰신다. 그분들은 당장 디지털을 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통을 하든 정보를 구하든 정보를 공유하든 무엇을 물어보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쪽이죠. 디지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우리와 서먹서먹한 관계다. 우리와 대화가 잘 안 됐던 분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1, 2 상한에 있는 고객분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파괴력이 엄청나죠. 어떤 정보를 한번 전달해 냈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공유되는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이 상한에 있는 이런 분들은 경쟁사만 이들분과 디지털 경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경쟁사의 정보는 많이 공유가 되는 반면에 여러분들 정보는 못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쪽을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길을 뚫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는 거와 달리 디지털은 길만 제대로 찾으면 의외로 여러분들의 경쟁사의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서먹서먹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삼상한 사상화는
우리의 고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분간 잊으십시오. 또는 지금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은 세 번째 누구냐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그 고객이 또는 그 잠재 고객이 디지털을 쓰시는 분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결정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디지털 전략을 고객을 관리하거나 또는 고객 관계를 강화하거나 영업 기회를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디지털을 쓸 때 나의 디지털 전략을 무엇인가 하나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상을 명확히 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나의 고객이 아니죠. 나의 고객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들, 어떤 산업, 어떤 세그먼트에 어떤 분들, 디지털로 나에게 지금 컨택이 열려있는 사람들 또는 디지털에 어떻게 된 사람들 이렇게 정해야 되죠. 그들의 특성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모든 소통을 끊어놓을 수는 없죠. 디지털에 툴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메일도 디지털이고요. EDM도 디지털이고요. SNS도 디지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화도 온으로 접근하니까 광의의 디지털로 보셔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세그먼트를 정해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겠다는 것. 첫 번째 3W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고객 직원들과 약속했던 것은 뭐냐? 나는 100명의 CEO들을 인노베이트 리더라는 그룹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회사의 혁신 주제를 공유하겠다라고 제가 5년 전에 직원들한테 발표했던 예가 있습니다. 나는 100명의 CEO를 인노베이션의 주제에 초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혁신을 주제로 소통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장을 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뭡니까? 저는 얻고자 하는 결과는 100명의 CEO와 혁신의 주제를 논의하면서 그들의 혁신 주제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과 관련된 솔루션을 접목시켜서 그들이 우리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로부터 우리 솔루션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KPI를 정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실행 계획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컨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일한 주제로 돌아오면 첫 번째는 100명의 CEO 리스트를 뽑아야 되겠죠. 내가 관리하는 CEO, 그 다음에 나의 영업 조직에서 필요한 직원들이 필요한 CEO 또는 우리가 접촉하지 못한 CEO 100명을 선발해야 되겠죠. 그들의 소스가 어디고 어떻게 컨택할 것인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을 정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합이 되어야겠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분들과 소통할 컨텐츠의 스트럭처가 잡혀야 되겠죠. 스토리라인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링크드인에 초대를 해서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그 주제를 발송하고 24시간 안에 그들의 커넥되는 접속하는 상황을 보고 그들과 팔로업 액션을 취한다. 이게 제가 실행했던 커넥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부터 관심 있어 하는 주제별로 혁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주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혁신 주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한다라는 것이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지 또는 관련된 팀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 나의 디지털 전략이라서 상당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내가 서먹서먹한 고객들과 고객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디지털 이러한 전략을 짤 때 한 직원은 그런 직원이 있었죠. 200개가 넘는 작은 보험회사 또는 제2금융권 회사한테 어떤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서 그분들로부터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EDM을 보내고 거기서 어태치드 파일을 열어보는 고객들을 찾아서 팔로업 콜을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제안을 제출해서 영업 기회를 종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성공한 직원이죠. 실제 프로젝트를 20억짜리 수주한 사례도 있었고요. 디지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이 디지털 스트래티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짜시는데 세 가지를 고민해봐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데 접근 방법은 3스텝으로 가라. 준비하는 과정, 커넥트하는 과정, 마지막에 실행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걸로 제가 하나 드립니다. 제가 오늘 디지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SNS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시스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 직원이 디지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객 관계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고객 정보의 입력, 축적, 공유, 활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디지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케팅과 결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과연 고객을 어떻게 터치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차트 생각나십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90년대까지는 80% 이상을 영업에 의존했습니다. 그것도 영업도 어떤 영업이요? 대면 영업에 의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2000년서부터 세일즈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비대면과 대면 방식이 하프 투 하프. 세일즈의 의존도가 70%, 마케팅이 30%로 바뀌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100% 대면 방식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결과는 안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객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파이별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한번 마크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는, 우리 팀은 해서 실제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영업의 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될 과정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나는 나의 디지털 전략이 있는가? 그냥 메시지를 보내고 SNS를 보내는 게 디지털이 아닙니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어떻게 컨버즈할 것이냐, 어떻게 단순화할 것이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주제까지 고민하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나의 디지털로 갈 것이냐, 나는 누구한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셔라 라는 걸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매우 큰 주제고 방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SNS 활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일즈가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 조직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고객의 10번째 주제 한 번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리 영업 조직이 바뀌고 정보를 입력하고 축적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더라도 마케팅을 이해하더라도 디지털을 활용하더라도 이게 다 되는데 뭐가 안 될까? 기업의 클라이밋, 컬처가 안 바뀌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컬처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조직적으로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고객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주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얘기는 저는 원래 이 고객 끝나면 한 2번 정도 고객분들과 실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라이브 방송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되면 2월 정도에 이 고객 주전의 10가지 꼭지를 가지고 실제 고객들의 사례, 고민을 같이 나누는 시간은 별도로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고객 섹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가치 비즈니스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힘차게 시작하셨으리라고 믿고 올해는 좀 더 좋은 일이 많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